할 때 이 법칙. 화났는데 어떡해요? 그러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 아이는 집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어울릴 수 있도록 모둠으로도 묶어주시고 너무 공감이 가요. 그런데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잘 봐야 될 친구가 이 친구예요. 친구가 연필 그냥 집어서 가져갔어. 혼자 울고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기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질을 좀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지바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의 기질에 맞게 대화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기질별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엄마의 대화력 저자 허승희입니다. 유아부터 고등학교 이르는 사남매를 기르는 육아생활자입니다. 기질과 성격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질은 아이의 타고난 기본적인 반응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이 기질을 바탕으로 아이의 환경과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의 기질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을 좋게 키워줄 수 있는 방법, 장점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것은 기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가 자극 추구입니다. 엄마, 나 이거 해볼래. 저거 맛볼래. 다양하게 관심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극 추구고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경험에는 굉장히 주춤거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 추구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회피예요. 새로운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피하는 거죠. 엄마가 늦으면 나는 어떻게 해? 만약에 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끄럼틀을 거꾸로 막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험 회피가 낮은 경우들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친해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높으면 불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에 민감하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력입니다. 끝까지 해결하고 해내는 힘이죠. 얼핏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면 인내력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구겨버리고 두어버리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TCR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해 주신 거고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5유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책에서는 빨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극 추구 요소가 굉장히 높고요. 인내력도 높아요. 대신에 사회적 민감성은 낮은 편이죠. 그룹에서 리더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욕심이 많고 해내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욱해서 박차고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죠. 두 번째는 AU 유형입니다. 파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고요. 사회적 민감성도 높아요. 대신에 인내력이 좀 낮은 편이죠.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지만 유지를 잘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주 유머러스하고 활달한 성향을 가진 아이죠. 세 번째 유형은요, S 유형입니다. 노랑이에요. 위험 회피가 높고 자극 추구와 사회적 민감성은 낮은 편입니다. 교실에서나 집에서 보면 책을 조용히 읽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친구를 찾거나 리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C 유형은 어떤 아이인가요? 위험 회피와 사회적 민감성은 높은 편이고요. 자극 추구와 인내력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여기는 가기 싫어. 이 친구와는 말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새로운 환경에서 두려움을 갖고 그 환경에서 뭔가를 지속해 나가기가 힘들어해요. 예술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민감하고 세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질의 아이들이 연예인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자꾸 눈을 띄용한 이유가 저희 아이는 지금 이 C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술가적인 측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위험 회피가 높고 자극 추구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 저희 집 넷째가 불황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체크리스트 띄워 놓을 테니까 어떤 기질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별로 아이들의 특징을 들어보니까 저도 우리 반 학급에서 친구들이 막 떠올랐어요, 선생님. 학교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5유형, 우리 빨강이 모둠 활동을 하면은 주도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해봐. 너는 이거 하고 너는 하고 이제 역할도 막 해주고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과제 해결이 굉장히 빠르고 대신에 자기가 목표한 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목소리 커지죠. 싸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돼요. 모둠에서
위해서 필요한 아이지만 친구들한테 오히려 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또 치부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기질이 뭐 그런데요, 뭐 어쩔 수 없죠. 큰일 납니다. 학교도 사회의 한 작은 축소판이잖아요. 이게 사회에 나갔을 땐 더 커지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그걸 충분히 생각했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8대 2 법칙. 이 친구 공감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화났는데 어떡해요? 그러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같이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게 필요한 아이입니다. 두 번째, 파랑이는요,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많아요. 인기도 많고. 그런데 단 규칙 같은 것들을 자기 맘대로 막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웬만큼 잘 안 다투는 아이인데 금방 실증낸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근데 이제 그대로 하고 싶은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하다가 다투는 경우 꽤 있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됩니다. SU형, 노랑이죠. 학급에서 보면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이렇게 살펴요. 친구들은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떠나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울고 있는 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못 해낼 수가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놀이활동 할 때 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앉는 아이들이에요. 너는 왜 가서 안 놀아?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잘 노는데. 그러지 말고 저 친구들하고 놀았을 때 노랑이가 정말 재밌게 이야기도 잘하더라. 그런 포착을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한번 끼어들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 라는 것을 좀 점차적으로. 노랑이가 예민하고 그렇지만 또 사회적 민감성도 높아요. 친해지고 싶지만 선뜻 못 다가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정말 집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어울릴 수 있도록 모둠으로도 묶어주시고 쉬는 시간에 좀 봐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공감이 가요.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해보거든요.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똑같은 부류의 아이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파랑이, 노랑이, 빨강이가 다 섞여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더 민감해지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편안하게 책 읽게 해주고 모둠 활동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편안하게 해주게 했을 때가 제일 좋은 교실 환경이고 집 환경이거든요. 집에서 너무 보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잘 봐야 될 친구가 이 친구예요. 친구가 연필 그냥 집어서 가져갔어. 근데 혼자 울고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어. 근데 그거 말을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랑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보랑이가 정말 힘들 텐데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을 똑같이 겪을 거잖아.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거나 그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할 건데 그건 꼭 얘기해줘야 해. 근데 3번까지 가요.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미처 한 30명이 되는 인원 중에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체 말을 안 하니까요. 그쵸? 선생님, 저희 보랑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때도 말을 못하고 울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도 집에서 지도할게요 라고. 선생님이 더 강력해요. 사실은.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실 리는 없어요. 그래서 잘 풀어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아까 노랑이도 이제 혼자 조금 울고 있을 거라고 했고 보랑이도 울면 네. 그 우는 이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보랑이 같은 경우는 진짜 감정적으로, 수영은 그런 민감성은 아니고요. 하고 싶은데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됐을 때 그렇죠. 우는 아이가 노랑이인 네. 거고 보랑이는 이제 상대 때문에. 관계적인 아. 측면 때문에 많이 우는 경우들이 생겨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 대체로 많고 물론 매해 다르겠지만 비율이 있어요. 있어요. 네. 파랑이들이 참 많이 보이죠. 맞아요. 학급에서. 네. 파랑이들이 좀 많고요. 빨강이가 30명으로 치면 2-3명? 많은 데는 3-4명, 진짜 많은 데는 5명 이상이면 그 반은 정말 힘들죠. 그리고 CS도 한 2-3명?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환경에서는 파랑이가 좀 많이 보이긴 해요. 유형별로 공부하는 방법도 좀 달리 해주면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책에. 네. 적절한 학습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O유형 빨강이는 주도적인 환경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갇혀있는 공부방에서의 공부보다도 이렇게 넓은 거실에서 나와서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좀 즐기는 편이고요.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또 빨강이한테 좀 주도를 할 수 있게끔 네가 이 공부했을 때 규칙을 한번 정해봐. 동생하고 있을 때도 제안을 해봐. 그러면 굉장히 또 그걸 우쭐하면서 해요. 친구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기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질을 좀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대답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 못한 경우 선생님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굉장히 빨리 지치고 빨리 화를 내는 아이가 또 이 아이예요. 예습하면 학교에서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어. 더 재밌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아하겠죠? A 유형은 파랑이죠.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요. 활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력이 짧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표를 시각화하는 게 필요해요. 플래너가 됐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꼭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끝맺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아이는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붙어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덤벙대고 잘 빠뜨려요. 이 문제를 왜 틀렸지? 할 정도로 건너뜁니다. 읽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계획표 세우는 것도 그렇고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봐주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예요. 노랑이는 느긋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꿍 하고 굉장히 고집이 세져요. 속이 터집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여기 5문제만 해보자. 이 한쪽만 한번 풀어보자. 작은 스텝을 밟아가다 보면 이제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양을 어디까지 하면 좋겠니? 라는 말이 이제 나갑니다. 부모님들의 인내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꾸준하게 이뤄낼 아이니까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유형 보랑이는 아주 신중하고 민감해서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공부에 있어서도 감정이 상한다거나 그러면은 시도를 안 해보는 그런 기질이에요. 하나에 꽂히면 그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에 대해서 관심이 보여요. 동화로 또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지면 그걸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큰 스케치북을 꺼내놓고요. 마인드맵처럼 자기 생각을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제시해주면 굉장히 잘 해내는 아이입니다. 육아생활을 해가면서 아이도 성장시켜가지만 부모님이 함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육아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육아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